네, 안녕하십니까. CEO 유레카 시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고 LG그룹 명예회장이었던 구자경 회장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언론에 그분의 그 업적 그걸 기리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어록을 요약한 그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을 보다가 그걸 한번 연대별로 묶어보고 나니까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업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그 어록을 바탕으로 LG 화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 회장의 말씀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G화학이 1947년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10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겨서 뭐 47년 생겼다 한들 6.25 전쟁이 있었고 60년대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거는 없었죠. 60년대까지는 주로 뭘 했냐 하면은 인적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체계를 갖다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친족 경영에서 이제 공개 채용으로다가 바꾸는 거죠. 이때 당시 이제 뭐 공채라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누구에게나 우수한 사람들은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한 것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러다 이제 70년대 들어서서는 기술의 LG라고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한 장인 정신의 그 기업 문화를 갖다가 구축을 합니다. 그러고서 화학 제품군을 갖다가 이제 드디어 처음에는 우리 그 뭐 플라스틱 비누값 같은 거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해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또한 사업부제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합니다. 이제 직무급제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슬슬 회사의 그 경영하는 틀을 잡는 쪽으로다가 많이 활동을 했고요. 8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선도하게 되죠. 이제 LG 같은 경우는 현대 같으면은 건설, 자동차, 삼성 같으면은 이제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틀을 잡아가던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밀화학, 그 다음에 뭐 유전공학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고 해외 확장, 해외 진출 이런 걸 갖다 했습니다. 90년대가 되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먹거리라고 그럴까요? 배터리, 그 다음에 IT 소재 이런 쪽에 또 진출을 하면서 그 해외에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회사를 갖다가 설립을 하고 그래서 2000년이 되면서는 이제 또 LG 생활건강이 상당히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갖다 하게 되고 201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갖다 해온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구자경 회장 어록을 보면은 80년대 요때쯤 이분이 하신 말이 기업의 핵심은 사람이다. 이건 뭐 누구나가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은 사람이고 R&D가 성장의 요체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자기 혁신 해서 산업 고도화를 갖다가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인하단결이 세계 경영이며 이런 거에 근본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인재의 힘으로 인재와 함께 성장을 갖다 하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80년대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가치 자체도 좀 미흡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이때 이미 이분은 사람이 핵심이고 R&D를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산업을 고도화시켜야지 된다. LG그룹의 뭐 정신인 인하단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90년대가 되니까 이제 9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슬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자율경영,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경영, 이걸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하고 경영혁신, 이것은 종착역이 없다. 계속해서 해야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혁신은 영원한 진행형이다. 해서 90년대쯤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말도 듣고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탑다운식의 경영보다는 자율경영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경영혁신을 진행을 해라 하고서 주문을 갖다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이제 가장 최근이 되겠죠. 그때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배울 것이 있으면은 찾아가 배워라. 그 다음에 개척정신, 그 다음에 비전은 깃발과 같은 것이다. 인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유망한 사업가도 성공을 못한다 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를 한 거예요. 2010년도쯤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당수들은 이제 중국 시장이 커가면서 중국 진출한 다음에 화장품도 뭐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잘 나갈 때죠. 그런가 하면 또 앞으로 세상은 뭐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한다 내지는 뭐 바이오가 한다 하면서 모두 다가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지를 얘기하는 시기에 이분은 사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재 얘기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르죠. 나중에 LG 화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지를 보시면은 커브가 LG 화학 커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 커브가 올라갑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보실 수 있을 텐데 보시면은 80년대 이때 이렇게 가진 거 없던 시절에 우리의 핵심은 사람이고 R&D를 계속해서 해야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자기 혁신을 해야지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경영이 실적이 올라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IMF 전후로 해서 LG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고 할 때 그 분리되는 그러한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꺾은 걸로 안 보셔도 됩니다. 90년대가 돼갖고 자율경영, 그 다음에 경영혁신 이런 거를 또 미리 주문하셨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고 2010년대쯤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먹거리에 대해 주문하는 것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최고 경영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지는 거,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가 오히려 해야지 될 일이 아닌가. CEO들이 오로지 경영 성과, 실적 이런 것만을 얘기하게 되다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단기 업적 위주로 가면서 때로는 이제 방향을 갖다 잃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방향 얘기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던져서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제시해주고 밀고 나가면 그거에 따라서 결국 실적은 상승하는 이런 걸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을 간간히 참조를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한번 재배열을 해보면 그 이러한 패턴 같은 걸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록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어록이 어떤 식의 사고방식의 변화나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경영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지 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지 되는지를 한번 되새겨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